네, 북한 파병 소식이 일파만파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데요. 이 분야의 전문가죠.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상근 부회장이고 전 국방부 대변인이었던 김민석 박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어저께 또 난리가 난 게 한기호 의원하고 신원식 안보실장하고 네, 주고받은 문자가 예, 뭐 이거 북한이 파병을 하면 거기 미사일을 폭격을 해가지고 북한에 대해 심리적 타격을 줘서 심리전에 사용하자 이런 문자네요. 네, 네. 네, 어떻게 저도 보십니까? 그 사진 봤습니다. 네, 한기호 의원이 보낸 거죠. 네, 네, 그냥 그 답답해서 네. 했던 이야기 같습니다. 답답해서 근데 뭐 야당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가지고. 근데 저도 사실은 북한에 러시아에 가고 있는 북한 그 병력을 차라리 기차를 공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네. 생각도 해본 적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아마도 심정적으로야. 네. 예, 심정적으로 다 그런 생각들을 할 겁니다. 네. 그런 걸 뭐 답답하니까 네. 신원식 안보실장에게 보냈다는 정도로 생각해야지. 네. 그렇다고 해서 한기호 의원이 그걸 보냈다고 해서 신원식 그 실장이 그 국가 정책으로 해서 정말 그걸 작전 계획을 해서 채택하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하는 네. 이야기 정도로 이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 이제 이렇게 판단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네. 이제 뭐 물론 신원식 안보실장이 뭐 한기호 의원 말대로 이렇게 뭐 하고 그러지는 할 수는 않겠지만 없죠. 네. 할 수는 없죠. 그러나 가정을 했을 때 한기호 말대로 이게 이루어지면은 진짜 심리전에 도움은 될 것 같은데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푸틴 입장에서는 네, 재작년 겨울부터 계속 병력을 정원했거든요. 네, 러시아 국민이죠. 젊은이들을 이제 전장에 내보냈는데 네, 지금 또 이제 더 병력을 모병을 하자고 하니까 네, 푸틴이 반대했단 말입니다. 네. 예, 그러면서 용병을 쓰는 걸로 바뀐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 상황이니까 외신에 보면은 스리랑카 사람들도 용병으로 가 있고 뭐 지금 용병만 지원하면 무조건 돈을 주고 보낸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북한은 12,000명을 보내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엄청난 숫자인 거죠. 엄청나죠. 12,000명 어떻게 목숨 모으겠습니까? 네, 예, 그런 상황이고 이미 그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면서 사상자가 한 4, 50만 명쯤 났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푸틴은 자기 국민을 더 동원하면은 오히려 이제 푸틴이 이제 정치적으로 몰릴 소지가 있는 거죠. 예. 그런 차원에서 한두 명 다 아쉬운데 12,000명을 보낸다고 하니까 네. 엄청난 거죠. 그런데 그걸 중간에서 우리가 못 가게 한다든지 제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마시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 회복에 좋고요. 이봉규 TV 단독 혜택입니다. 2+1 한정 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 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 전략에 푸틴의 전략에 치명적인 그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그리고 김정은도 지금 여기에 보면 북한에 가면은 북한인들이 이제 그 북한 주민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되면 러시아가 한 달에 $2,000쯤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2,000면 북한의 1년 그 소득에 거의 월 소득의 20배쯤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정말 엄청난 돈을 버는 건데, 근데 그게 북한 주민한테 안 가거든요. 김정은한테 가죠, 이제. 그렇죠. 옛날에 그 러시아에서 가서 이제 뭐 벌목군들, 러시아 군인들 많이 보냈거든요. 네. 중국에서도 그 외화벌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본인이 받는 거는 한 10분의 1 받고 전부 다 김정은 그 통치 자금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뭐 여기 비싼 양주, 또 뭐 치즈, 그다음에 그 뭡니까 벤츠 예. 차량 뭐 이런 거 사는데 다 쓰는 거 그리고 저 거거든요. 핵무기 개발하는 데 쓰고. 핵무기 개발하는 데 쓰고. 예. 그리고 이제 핵심 간부들 그 뭐 나눠주고 하는 이런 데 쓰는 건데 그게 만약 그게 치명적이 되면 그게 모두 다 없어지면은 김정은도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사실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차원 들켰으니까 문제지. 예. 예. 들켰으니까 문제지. 이걸 사실 좋은 아주 기막힌 전술을 좋은 선배로서 네. 이제 조언해 준다. 네, 네. 이걸로 보면 되겠는데 진짜 그런 전술을 썼으면 좋겠어요. 미국이나 우크라이나하고 협조해서 예. 우리가 뭐 명령한 건 아니지만 협조해서 우크라이나에서 쏘는 식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서 쏘아서 북한 부대에 그렇게 치명상을 할수 있죠. 입히면 예. 그렇죠? 예, 우리가 꼭 할 필요 없죠. 그렇죠. 예. 예. 우크라이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 하겠죠. 지금 이 병력들이 주로 그 우크라이나 북쪽에 있는 러시아 네. 그 지역인 쿠르스크에 투입된다고 하거든요. 네. 쿠르스크는 어딘가면 우크라이나에서 모스크바로 바로 올라가는 그 도로상에 있습니다. 오, 예. 예, 그 만약에 쿠르스크를 뺏기면은 러시아가 위험해지네. 그다음 모스크바거든요. 어이구, 야. 예. 예, 그래서 거기에 북한 병력을 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사실상 굉장히 총알바지가 될 수 있죠. 그러네요. 완전히 뉴욕타임스는 그걸 고기 분쇄기에 넣는다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요. 고기 분쇄기라고 정말 표현했더라고요. 끔찍한 용어죠. 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좌절이 푸틴과 김정은이가 좌절되면 이 전세가 완전히 바뀌고 어쩌면 빨리 정진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죠.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이 북한군 이제 말하자면 파병이 이 네. 12,000명이라고 그러는데 단발에 그칠 것 같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전쟁이 오래 가면은 계속 그렇죠. 계속 보충해야 될 보내야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또 김정은 돈이 더 많이 들어오니까 계속 보낼 거 아니에요. 더 재미 볼 거고. 예. 예, 그 참 문제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간 부대들을 생각해 보니까 특수군이지 않습니까? 네. 북한의 특수군은 그 옛날에 1, 2, 4군 부대, 네. 특수 8군단 네. 들어보셨죠? 네네. 지금은 11군단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대는 뭔가 하면은 그 유사시에 우리 군 전방에 다 배치해놨다가 AN2기 타고 뒤로 들어오거나 또는 중무장을 하지 않고 경무장을 해가지고 네. 가볍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 후방을 침투해서 교란하는 임무거든요. 네. 이 부대가. 네. 그래서 정규 작전이 아닙니다. 얘들은 어. 적 후방에 빠르게 침투해가지고 요인을 암사하거나 주요 시설을 파괴하거나 이런 공작하는 게 주 임무거든요. 네. 근데 얘들을 지금 쿠르스크에 투입하면은 쿠르스크의 우크라이나 군 후방으로 침투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게 문제가 있어요. 왜요? 왜냐하면 우리 한반도에서는 북한군이나 우리나 얼굴이 비슷하지 아, 않습니까? 그러네. 근데 거기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면 일단 우크라이나 사람들 덩치가 큽니다. 예. 아, 그리고 얼굴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얼굴이 완전히 다르죠. 동양인하고 그러면 백인하고. 예. 다 발견이 되거든요. 아, 그러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투입해서 작전을 제대로 수행 못할 겁니다. 예. 차라리 정규군 같으면은 정규 작전, 중무장한 정규 작전 같으면은 그거는 뭐 무기도 포도 쏘고 이렇게 하겠지만 이 특수부대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아. 뭐 RPG-7 그리고 AK 소총 그리고 폭약 이런 거 들고 들어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효과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그리고 또 지형이 다르잖아요. 한반도는 이제 그렇죠. 뭐 산악 지형이라서 특수군들이 매복이나 게릴라전에 용이하지만 거기는 평평하던데 보니까 우크라이나는 평평에서 숨을 데도 없습니다. 숨을 데도 없는데. 예, 우리는
골짜기로 들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예, 골짜기 안 보인단 말이죠. 예. 근데 그 유럽이나 그 우크라이나나 폴란드나 이런 데 가면은 제가 작년에 폴란드를 갔더니 예. 옛날에 그 소련이 이제 지어준 큰 높은 건물이 있습니다. 예. 그 위에 올라가니까 사방 수십 킬로미터에 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뭐 그렇던데요. 그러니까 들어오면 다 보이는 거죠. 예. 그리고 웬만하면 다 철조망 되어 있거든요. 예. 정말 어려울 겁니다. 그래. 정말 총알바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총알바지가 되는 게 이제 외신을 통해서 예를 들어 지금 투입이 되면은 네. 뭐 몇백 명 죽었다, 몇천 명 죽었다, 북한군이 이런 게 외신이 나가면 북한 주민한테도 중국을 통해서 안 뭐 좋죠. 안 좋죠. 그러면 심리전에 굉장히 안 좋을 텐데. 안 좋죠. 더구나 지금 이제 평지라도 네. 여름 같으면은 그래도 알대도 있고 뭐 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숨어서 들을 수 있죠. 네. 이제 곧 겨울이 오거든요. 그렇지. 겨울이 오면 완전히 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네. 예, 그래서 숨을 때는 전혀 없죠. 그래서 그런 게 만약에 발생이 되면 이제는 우리가 국제적으로 거기 현장에 있는 북한 군에게도 그 전단을 뿌려서 니들 다 총알바지다. 빨리 도망와라. 항복하면 살려준다. 네. 이걸 하고 그건 사실은 무인기로 뿌리면 되거든요. 그렇죠. 예, 한글로 뿌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뿌리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도 북한에다가 적극적으로 이제 알리는 작전을 해야 됩니다. 당신 북한 주민들 너희 애들이 다 거기 가서 죽고 있다. 그렇지. 그리고 그 버는 돈은 김정은한테 간다. 니들 김정은 안 좋아하지 않느냐? 북한 사람들 사실 안 좋아한다고 그래요. 예. 엄청 싫어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더 이게 북한 내에 분란이 나도록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 이제 또 하나 의문점이라고 그 불안한 요소가 북한군이 투입됐다 러시아에 그러면 서방에서 이제 반발이 있고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공격용 무기까지 제공할 수 있다는 그 검토하겠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공격용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남북의 대리전이 우크라이나에서 막 이루어지고 이러면은 거기다가 뭐 나토도 들어가고 미국도 뭐 이렇게 되면 니네 북한군도 들어오는데 우리도 들어간다 이렇게 돼서 3차 대전 얘기도 막 나오던데 거기까지는 진전 안 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뭐 굉장히 조심하겠죠. 일단은 예. 국제사회가 더 이상 전장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게 아마 기본 방침이겠죠. 예. 예,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럴 겁니다. 예. 다만 현재 보면은 제가 오늘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장 전투 지역을 쭉 봤거든요. 네. 지도를 보니까 이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그 내부에 곳곳에 지금 분란이 발생하고 있어요. 예, 우크라이나가 거의 다 침투해가지고 예. 거기서 다시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 게 곳곳이 보입니다. 네. 그럼 이게 이제 중간중간 펑크가 나기 시작하면 러시아가 단합된 어떤 조직적 공격이나 작전이 어려워지거든요. 예. 뭡니까 지금 서로 세력이 분리되면 세력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데를 좋은 무기를 진짜 공격적인 무기를 제대로 보내줘가지고 예. 우크라이나가 더 세게 잘 공격할 수 있으면 그러면 이제 러시아가 굉장히 불리해지죠. 예. 지금 러시아의 뭡니까 경제하고 있는 무역이 지금 거의 막혔거든요. 그러게요. 예, 러시아 경제가 뭐 한 3% 좋아졌다고 하는데 그건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일시적인 거고 근본적으로는 결국 자원을 다 소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거들나는 거죠, 말하자면. 전쟁이란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거들날 수밖에 없고 거들나면 이제 다시 일어나는데 50년, 100년 걸리거든요. 예. 예, 결국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소련이 붕괴될 때 미국과의 군비 경쟁 그 스타워즈 때문에 가랭이 찢어져서 이게 맵새가 황새 따라가려다가 그렇죠. 가랭이가 찢어진 거죠.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도 무기를 대주고 나토도 대주고 막 이러다가 또 저 용병한테 돈도 엄청나게 쏟아부어야 되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가랭이 찢어져서 러시아가 진짜 굉장히 세력이 분리될 수 있겠네요. 그게 이제 국민에게 이제 삶의 피폐함으로 이제 돌아가겠죠. 네. 삶이 피폐해질 테니까 그건 다시 이제 푸틴의 정치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정치에 네. 푸틴 리더십에도 전쟁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위험해질 맞습니다. 수 있네. 그러면 이제 푸틴 주변의 사람이 푸틴을 제거할 수도 있는 예. 일이 생길 수 있죠. 과거에 저 옐친이 탱크 위에 올라가서 막 반란 비슷하게 맞습니다. 했듯이 예. 예. 그런 또 지도자가 또 나올 수 있겠네요. 예. 푸틴이 어려워지면. 새벽이 밝기 전에 여명 직전에 가장 어둡다. 그러네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투병이라든가 군 자원이 투입될 가능성은 있나요? 없나요? 우리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는 없죠. 예. 네, 우리는 전혀 그러지 않고 다만 무기. 무기도 예. 우리가 직접적으로 아마 우크라이나에 보내주는 그렇고 예. 아마도 지금 이게 서방 유럽이나 네. 나토 차원에서 또 미국 차원에서 뭔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러시아가 동맹 파병을 받았단 말이죠. 이건 차원이 달라진 거죠. 달라졌죠. 예. 그러니까 조만간에 나토 정상회의 같은 걸 해가지고 네. 조직적으로 국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걸 만들겠죠. 그렇겠죠. 예.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도 동참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석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저 전문가한테 얘기를 들어야 이렇게 분석들이 되니까요. 야, 어떻게 보면 한기호 의원이 기막힌 전술을 코치해 준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들키지 않고 여기서 몰래 했으면 좋은 조언이 되는데 이게 들켜가지고 참 심리전에 상당히 효과가 우리가 미사일 때린다는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하고 잘 이렇게 조율해서 우크라이나에서 북한 전투병을 때리면 그 러시아도 굉장히 곤란해지고 국제사회 완전 코너에 몰리고 북한이 완전히 김정은 리더십이 치명타를 입게 되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못 보낸단 말이에요. 야, 좋은 전술인데 들켰네. 요대로 하면 좋은데 사실은. 네, 마치겠습니다. 아이고 이 카톡 소리가.